건축 공부라도 좀 해보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낡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는 72살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 든 경비를 그저 정구나 갈고 청소나 하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이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눈이 결국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되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끝자락 새벽 4시였습니다. 아직 하늘은 어두웠어요. 경비실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김용달은 작은 전기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플라스틱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먹다 남긴 밥과 반찬이었죠. 전자레인지에 돌려 데웠습니다. 삐소리가 나자 꺼냈어요.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밥 위에 올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죠. 용딸은 천천히 밥을 떴습니다. 경비실은 조용했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죠.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쓸쓸했어요. 벽에는 오래된 아파트 도면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가 군데군데 발에 있었어요. 용딸은 밥을 먹으면서 가끔 그 도면을 쳐다봤습니다. 지하 주차장 부분에 빨간 볼펜으로 작은 동그라미가 몇 개 그려져 있었죠. 언제 그렸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어서 표시해 둔 거였어요. 도시락을 다 비우고 나서 용딸은 커피 믹스를 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니 달달한 냄새가 났어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동이 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순찰을 돌 시간이었죠. 용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를 걸쳤어요.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손전등을 집어들었죠. 경비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용딸은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했어요. 먼저 분리수거장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리해뒀는데 또 누군가 아무렇게나 버려놓았더군요. 용딸은 한숨을 쉬며 다시 정리했습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손이 시렸지만 제대로 해야 했어요. 다음은 놀이터였습니다. 그네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용딸은 그네 줄을 한번 흔들어 봤죠. 아직 괜찮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용딸은 잠시 멈췄어요. 이상하게 지하 주차장이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교체해야 할 것 같았죠. 주차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밤새 움직이지 않은 차들이었죠. 용딸은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기둥 하나하나를 살펴봤어요. 습관이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습관이었죠. 세 번째 기둥 앞에서 멈췄습니다. 바닥에 물자국이 있었어요. 용딸은 무릎을 굽혔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죠. 차가웠습니다. 손전등을 기둥 위로 비췄어요. 기둥 표면이 축축했습니다. 용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어요. 희미하게 금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을 더 가까이 비췄죠. 작은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용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이 아니었어요. 구조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였죠. 다시 기둥 아래를 살폈습니다. 물자국 옆으로 작은 가루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손으로 집어봤습니다.
콘크리트 가루였어요. 용딸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도 함께 꺼냈죠. 지하 2층, 세 번째 기둥, 균열 약 1m, 누수 확인.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날짜도 함께 적었어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용딸은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관리소장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관리소장이 출근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배가 좀 나온 체형이었죠. 용딸은 경비실에서 나와 관리소장을 불렀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관리소장이 돌아섰어요. 무슨 일이세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용딸은 수첩을 펼쳤어요. 지하 주차장 기둥에 금이 갔습니다. 물도 새고요. 관리소장이 수첩을 힐끗 봤습니다. 아, 비 센 거겠죠. 요즘 예민해지셨어요. 가볍게 넘겼어요. 용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구조 문제예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관리소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김경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용딸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입맛이 썼습니다.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용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용딸은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갔습니다.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였죠. 기둥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균열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찍었어요. 물자국도 찍었습니다. 천장의 금도 찍었죠.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용딸은 도면을 다시 꺼냈습니다. 지하 주차장 구조를 그려 넣었어요. 기둥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기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리소장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용딸은 매일 지하 주차장을 확인했습니다. 균열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어요. 물자국도 더 커졌습니다. 불안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들어오는 아이 하나가 지하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서아였죠. 용딸이 기둥 앞에서 뭔가 적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서아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뭐해요? 용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아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픈데 표시하는 거야. 용딸이 수첩을 보여줬어요. 서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파트가 아파요? 응, 조금. 용딸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는 기둥을 만져봤어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요. 용딸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금 보이지? 저기 아픈 거야. 서아가 고개를 들어봤어요. 진짜네. 우리 집 창문도 바람 새는데 그것도 아픈 거예요? 용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다 고쳐야 하는 거야. 서아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저도 그려도 돼요? 용딸이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그리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용딸이 도면을 펼쳤습니다. 서아가 연필을 들었죠. 우리 집은 여기예요. 서아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용딸이 동그라미를 그려줬어요. 여기 창문 바람 새는 거 표시하자. 서아가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용딸도 자기가 발견한 곳들을 표시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다 고쳐지면 좋겠어요. 서아가 말했어요. 용딸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꼭 고쳐야지. 서아는 웃으며 일어났어요. 저 이제 집에 가야 해요. 내일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서아가 손을 흔들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용딸은 서아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새졌죠. 용딸은 경비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렸어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딸은 벌떡 일어났어요. 경비실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화면이 보였어요. 한쪽 천장에서 뭔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용딸은 급히 패딩을 걸쳤어요. 손전등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빗속을 가로질러 지하 주차장 입구로 달렸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주차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죠. 3번째 기둥 근처였어요. 천장 일부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크기는 농구공만 했어요. 바로 아래 차 지붕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용딸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균열이 더 넓어져 있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더 큰 게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용딸은 급히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당직 관리인도 자고 있었어요. 용딸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잠에서 깬 목소리였어요. 소장님, 저 김용딸입니다. 지하 주차장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뭐요?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와보셔야 합니다. 용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알았어요. 지금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용딸은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입구에 경고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출입금지라고 큰 글씨로 썼죠. 그리고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 문제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손전등으로 천천히 비춰봤어요. 균열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기둥에서 천장으로 이어진 금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어요. 용딸은 주머니에서 분필을 꺼냈습니다. 바닥에 위험 구역을 표시했죠. 크게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됐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관리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뒤따라 당직 관리인도 왔어요. 관리소장은 헐떡이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어디예요? 용딸이 손전등으로 천장을 비췄어요. 저기입니다. 관리소장이 올려다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를 봤습니다. 찌그러진 차도 봤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용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관리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지금 당장 주민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이 구역 출입을 막아야 해요. 용딸이 말했습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직, 지금 바로 방송 돌려. 지하 주차장 이용 금지라고. 당직 관리인이 급히 뛰어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아파트 방송이 울렸어요. 긴급 공지입니다. 지하 주차장 안전 문제로 당분간 출입을 금지합니다. 모든 차량은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이었지만 곳곳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관리소장은 용딸을 돌아봤습니다. 김경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용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아침이 되자 입주자 대표가 왔습니다. 50대 자영업자였어요. 얼굴이 불그스름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죠.
이게 무슨 소동이에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설명했어요. 새벽에 천장 일부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안전진단? 지금 재건축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거 하면 어떡해요? 부동산 가격 떨어지잖아요. 용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표님,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입주자 대표가 용딸을 쳐다봤어요. 경비 아저씨가 뭘 안다고 나서요? 당신이 전문가예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용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서진건설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38년 일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입이 벌어졌어요. 관리소장도 놀란 표정이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용딸이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건축 공부라도 좀 해보셨어요? 입주자 대표가 던졌던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용딸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여기 제가 기록해둔 게 있습니다. 균열 위치, 날짜, 상태 변화 다 적어뒀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기록들이 보였어요. 입주자 대표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봤죠.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언제부터예요? 한 달 전부터입니다. 계속 보고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셨죠. 용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비난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죠. 입주자 대표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구청에 연락하고 안전진단 의뢰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청 직원들이 왔습니다. 안전진단 업체 사람들도 함께 왔어요. 헬멧을 쓰고 장비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용딸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안내를 해야 했어요. 진단팀장이 용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구조 잘 아시나 봐요? 예, 이 아파트 지을 때 참여했습니다. 용딸이 대답했어요. 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당시 설계나 시공 기록 같은 거 혹시 아세요? 기억은 나는데 자료는 없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딸은 팀원들을 문제 기둥으로 안내했어요. 균열 위치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물이 새는 곳도 보여줬죠. 팀원들이 기계로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를 쏘고 소리로 두드리며 확인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팀장이 용딸에게 다가왔습니다. 경비님, 이 기록 보여주신 거 정말 정확하네요. 이 정도면 우리 팀 막내들보다 나은데요. 칭찬이었어요. 용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올해에서 눈에 익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주민들이 모였어요.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구청 직원이 앞에 앉았죠. 용딸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팀장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하 주차장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기둥은 내구성이 많이 약화됐어요. 배수 시스템도 고장나서 물이 계속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몇 년 전부터 진행됐다는 겁니다. 정기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미리 발견했을 거예요.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관리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과거 보수 공사 기록을 보니 저렴한 자재를 써서 임시 방편으로만 처리한 흔적이 있습니다. 구청에 제출한 보고서와 실제 시공 내용도 다르고요. 구청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관리 소홀입니다. 담당자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소장도 일어나 허리를 굽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민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사고는 어떻게 막은 거예요? 새벽에 콘크리트 떨어졌을 때 사람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팀장이 용달을 가리켰습니다. 저분 덕분입니다. 김용달 경비님이 한 달 전부터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기록해 두셨어요. 모든 사람이 용달을 쳐다봤습니다. 용달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바로 출입을 통제하셨죠. 만약 학원 차량이나 출근 차량이 들어왔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많아졌죠.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용달은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용달에게 다가왔어요. 김경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무시했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용달이 짧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가장 하찮게 본 사람이 사실은 이곳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네요. 입주자 대표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용달은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떡 한 상자였어요. 옆에 쪽지가 붙어 있었죠. 고맙습니다. 302호 올림. 서랍을 열었습니다. 또 뭔가 있었어요.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덕분에 아이들 안전합니다. 504호. 쪽지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반찬통도 있었어요. 용달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를 바라봤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밝은 목소리였어요.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뉴스 봤대요. 할아버지 멋있대요. 서아가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아파트를 지키고 있는 그림이었죠. 위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지킴이 김용달. 용달은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구나. 할아버지, 우리 아파트 지켜줘서 고마워요.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용달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도 고맙다. 같이 그림 그려줘서. 서아는 또 웃으며 나갔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용달은 서아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경비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용달은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죠.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보, 나 오늘은 좀 잘한 것 같지? 용달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더라. 오랜만이야. 이런 말 들어보기.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용달도 미소 지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지하 주차장 쪽에 불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전보다 더 밝았습니다. 안전등을 새로 달았기 때문이었죠. 용달은 서아가 그려준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경비실 벽에 나란히 붙었어요. 아파트 도면 옆이었습니다. 두 그림이 나란히 있으니 보기 좋았죠. 용달은 의자에 앉아 커피 믹스를 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달달한 향이 났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죠.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용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용딸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사람들이 무시해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비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용딸은 문을 닫으러 일어났습니다. 밖을 보니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용딸은 문을 닫았어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또 순찰을 돌 거예요. 아파트를 지킬 거였죠. 그게 용딸의 일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